네, 매주 월요일 영원한 현역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전 국정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 국정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전 국정원장으로서 답변하실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새벽에 중앙일보에서 군이 청와대에 월북 의견을 안 냈는데 국정원이 결론을 바꿨을 듯하다라고 헤드라인을 뽑고 보니까 여권의 핵심 인사가 그런 말을 했다.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가 우선 실명으로 말씀을 하라고 그러세요. 실명으로 말해라. 예. 국정원이 할 듯하다. 국정원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견을 냈다고 하면은 제가 기억해요. 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은 중앙일보의 보도는 군은 월북을 한 것 같다. 서해 공무원이 그 월북을 한 것 같다는 의견을 애당초 안 냈는데 국정원이 뭐 결론을 바꾼 보고서를 새로 내서 조작을 했다는 그런 느낌의 지금 그렇죠. 보도잖아요. 그건 느낌이죠. 예.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장이고. 저는 예. 누차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삭제했다 그랬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군에서 밈스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 삭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국정원하고 관계가 없다 하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또 보고서를 삭제했다 하는데 지금 중앙일보는 원천적으로 군에서 그러한 것을 삭제했지만은 군에서는 월북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고 별도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네. 그럼 보고서를 낸 쪽은 국정원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국정원이 그것을 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네. 하지만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것 없다. 그러한 건 없다. 네. 그리고 같이 나왔던 또 다른 단독 보도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공무원 피사를 감청했던 군입니다. 이거는 이 군이 한미연합군이죠. 7시간 녹음 파일 원본도 삭제했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국정원은 공유를 하는 부처이지 생산 부처가 아니다. 즉 그러한 일은 이제 다 공개됐으니까 예. 또 지금 질문하니까 그렇지 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청은 지금 국정원이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군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군에서 삭제 여부는 저는 파악할 수가 없고 엊그제 국방부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저는 처음 들었어요. 밈스. 예. 그 SI 첩보 체계를 국방부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국정원이 삭제했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삭제한 적 없다. 원본은. 그러면서도 월북으로 자기들은 아직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국방부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제가 삭제 여부를 말할 위치도 아니고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보도를 보면 군 감청부대의 감청 정보 원본 파일이 2020년 9월 지워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 국정원도 그러지만 군이 그러한 파일을 과연 미국과 합의 없이 지울 수 있나? 지울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서욱 장관도 지어지지 않았다. 단 그 밈스라는 게 여러 사단까지 다 내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을 제한했다. 이렇게 군 공보실장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열람이야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앙일보에서 얘기한 대로 군이 그렇게 삭제했다. 원본을 삭제했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건 군 정보당국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설사 국방부가 삭제했다 하더라도 미군이 삭제. 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 어떤 파장이 오겠어요.
그리고 그 군대가 지금 감청부대는 미군 소속 아닙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 국정원이 좌우지간 그 두 분의 전직 국정원장을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것 같다고 보세요? 저는 무슨 내용으로 무엇을 고발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기자들이 그때 나오는 보도를 보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예. 중앙일보 보도를 받고 그럴 듯하다. 이걸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 제가 중앙일보, 답변할 예. 뿐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뭘로 고발됐는지 알지도 못해요. 국정원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법적 절차도 하자가 있고 소위 엊그제까지 국정원장을 한 저에게도 예의가 아니죠. 어떤 관련으로 고발을 했다라고 고발장이나 무슨 서면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나 이런 것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국정원이 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더 윗선 뭐 과거로 치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쪽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 분명한 것은 제가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것도 없고 예. 제가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없고 당시에 예,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했더라고요. 제가 퇴임하면서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확실하게 삭제했느냐 그걸 확인하고 나왔다. 그런데 저는 삭제를 지시를 안 했는데 왜 확인을 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현재 기자들의 그러한 취재 결과에 대해서 쏟아지는 질문을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건이 이 특정 사건이 불거진 게 불거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불거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정치적 의도나 맥락이 있기 때문에 불거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정원을 완전히 국내 정보 수집하지 않고 정치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개혁됐는데 현 지도부들이 정치의 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러한 것은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 지도부로 하는 건 국정원 지도부 말씀이시죠? 그렇죠. 국정원 원장, 차장, 정무직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 원장은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부임한 지 이제 한두 달 됐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파악 못 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 담당 차장은 1차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이런 분들이 2차장, 3차장 특보 제가 듣기로는 다 전 정권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중용이 됐군요. 자기들이 한 일을 개혁된 현 국정원도 하는가 이렇게 착각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공작적 차원이라고까지 느껴지십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 생각은 그건 아니에요. 참 헛다리 짚고 있고 자기들이 하던 짓을 지금도 하는가. 그건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을 무시하는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고소 고발이 그리고 국정원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 기록이 메인 서버에 나와요. 개인 직원이 PC를 쓰더라도 그 PC의 내용이 메인 서버에 남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고소 고발이 검찰에 됐기 때문에 검사들이 국정원 압수수색이랄지 또는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랄지 기록을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달지 뭐 이런 그것은 검찰에서 할 일이고 예. 저는 검찰에 고발됐다고 하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제 사건은 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부르면은 빨리 뛰어나가서 무언가를 파악해야겠어요. 그런데 공공수사 일부의 부장검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에 남겨달라고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요청했던 검사 중
한 명. 글쎄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이 높은. 신임이 높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임이 높다 하더라도 없는 사실을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또 자기들이 그렇게 당했다고 하면은 그러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제발 제가 무슨 혐의로 고발됐는가 이러한 것은 최소한 인권 차원에서도 저한테 연락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혐의로 고발됐는지는 알려달아야지. 예. 그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기는요.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야죠.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그래서 아직 변호인도 선임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변호인을 선임하죠. 알겠습니다. 한 10분 관련 이야기를 들었고요. 충분히 여쭤본 것 같고 정치권 소식부터 그러면. 저도 충분히 답변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원권 정지를 대표가 받았습니다. 6개월 받고 지금 비대위 체제는 아닌 것 같고 권한대행 플러스 복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도부 최고위원회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은요. 예. 경제와 물가에 관심이 있지 국민의힘이 권한대행 찾으러 가건 비대위로 가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야가 똑같아요. 이런 일을 하면은 지금 보십시오. 스리랑카 경제난으로 해서 대통령 총리 뭐 몽땅 일가족이 다 물러갔지 않습니까? 예. 자, 세계식량기구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7억 내지 8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거예요. 42개국에 5천만 명이 아사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경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집권 여당이. 콩가루 집안 돼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것은.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집권 여당만이라도 대행체제가 됐건 뭐 비대위가 됐건 정비를 해서 야당과 국회를 정상화해서 경제, 물가 문제에 집중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니, 대행체제가 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비대위가 되면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들끼리.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물론 큰 영향이 있지만 지금 대행체제가 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될 거고 비대위 체제가 되면 뭐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 와중에 그래도 장제원 의원은 한 1,100명의 외곽 조직 지지자들 여원 산악회라고 하는데 대규모 지지 모임을 3년 만에 재개하고 야외 일정을 나갔다. 뭐 이런 것들이 암시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이게. 그렇게 저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지역구 행사는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윤핵관의 책임급인 장제원 의원이 지역구 행사를 했기 때문에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거지 그건 저는 순수하게 국회의원은 지역구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당대표 30대 최초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여권에. 어떻게 보십니까?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바로 KBS 최강시사에서 그랬잖아요. 토사구팽 된다.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다. 대통령 선거, 지자체 선거 해놓고 토사구팽 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호락호락 물러갈 사람은 아니에요. 예. 또 정치인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든 다른 방향을 모색하든 해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물러가든 물러가지 않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또는 극복의 방안을 찾을 것이다. 우선 유승민 의원 보십시오. 윤핵관이 조폭 같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받아들여서 후위를 도모해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도 억울하죠.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좀 기다려서 사법적인 그 판단을 받아봐라. 결과를 봐라. 예.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재호 전 장관 국민의힘 상임 고문은 좀 기다려봐라. 왜 그렇게 당론을 받아들여야지 이런 것도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저는 그러나 저 개인이 생각할 때는 이준석 대표가 억울함도 있고 토사구팽 당한 것이 분도 나지만은 후위를 도모하는데 잘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잘 준비를 할 것이다.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율이 30%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아까 경제 상황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추이가? 제가 처음부터 뭘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인사를, 두 번째는 도어 스태핑 조심을,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 부속실을, 네 번째는 사정보다는 경제 물가로 가라. 예. 그걸 총체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49%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예. 당선되면은 중립적인 사람들도 기대감이 좀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당선자에게 몰려줘요. 그러니까 다 7, 80%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만에 37%로 떨어진 것은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12%가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각제라고 하면은 정권을 내놔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러한 인사 문제나 물가 경제 그리고 도어 스태핑 영부인 관리 이런 것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걱정하잖아요. 국민의힘 상임 고문들도 심지어 부속실 만들어서 공적 관리해라 했다 하면은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설상가상으로 국민의힘 지금 이준석 지도부도 저렇게 싸우고 가면은 저는 이번 주에 지지도가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그런데 지지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좋습니까? 민주당 제가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예. 여야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 관심은 경제 물가예요. 나 죽겠다 하는데 이것을 잘 처리해 나갈 국회가 여야가 국민의 관심사항은 생각하지 않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싸우고만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도 예. 다행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정리를 잘 하더라고요. 이제 전당대회를 하니까 또 예. 야당은 본래 선거에 패배하고 싸웁니다. 그것은 인정이 돼요. 그러나 전당대회를 끝마쳐서 정비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은 도와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건의를 하고 또 절대 반대할 것은 반대를 해야지 지금처럼 관심 없이 싸우고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은 한마디씩 하고 이건 아니죠. 지난번에도 이재명 의원이 나올 것이다 나오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지금 그 지금도 상황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광주 가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건 보면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확실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자꾸 97 세력들이 세대교체 등 이 담론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선거구제 개편이랄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고 특히 만약 단일화해 가지고 세게 붙어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개혁 혁신할 것인가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TV 토론 등 당내 토론을 통해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 오히려 그때 소란스러워져야 민주당이 발전할 수 당연히 그렇죠. 있다.
정당은 좀 소란스러운 건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원한 현역 정치의 품격 박지원 전 비서실장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